안녕하세요. CNA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트래블 디자이너 엉클 조입니다. 자, 오늘 제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제 차례대로 본다라면은 우도를 보게 되는데, 우도는 이제 일전에 제가 1탄 때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거고요. 아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합천의 해인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CNN이 34번째의 합천에 있는 황매산 철쭉 축제가 또 선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합천군에 있는 거라서 이 두 개를 엮어서 프로그램을 가서 여행의 일정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도 보시죠. 우습게 봤더니 이건 또 CNN이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재밌더라고요. The Korean Way of Making a Wish. 소원을 비는 어떤 한국인만의 어떤 방법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죠. 근데 이렇게 돌탑을 쌓아서 어떤 염원을, 그 소원을 이렇게 비는 모습은 대한민국만 있는 건 사실 아니죠. 이건 이제 러시아에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런 이미지가 있고, 우리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찰을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백담사 옆에 있는 거죠. 한국 분들이 많이 가서 여기다 이제 하고 오시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보면 호주에서는 이 돌탑 쌓는 게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야생 동물을 보호 차원에서 돌을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되죠. 그럼 돌 밑에 살고 있는 동물들, 곤충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저렇게 쌓아놓게 되면 누군가가 맞아서 저게 될 수도 있고, 다음에 물개나 뭐한테 돌을 던질까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벌금도, 이런 또 이야기도 에피소드도 있다는 건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포인트 합천 해인사입니다. 이 합천 해인사를 보니까 딱 뭐라고 써놨냐, CNN 그 주소가 달아놓고는 해인사 is one of the three jewel temples in Korea. 이게 대한민국의 사찰에 있는 삼보 사찰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삼보 사찰 중에 하나다. 삼보 사찰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삼보 사찰은 뭐냐? 대한민국의 그 사찰을 그 불교 사찰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보물을 갖다 여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불 사찰이 있는 거. 이거는 부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은 부처님의 말씀, 어떤 규율, 뭐 이런 거죠. 부처님의 말씀이 곧 법이죠. 그래서 그런 거요. 말씀을 모신 거. 그 다음에 스님을 모신 거. 이 세 개가 보물처럼 여기 삼보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기 해당되는 합천의 해인사는 뭐예요? 팔만대전경이 있죠? 아시다시피 다들 아시잖아요. 팔만대전경이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거죠. 부처님의 말씀, 곧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천의 해인사는 법보사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CNN 주석에 달아놓은 게 대한민국 삼보 사찰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해놨던 거죠. 그걸 보게 되면 CNN 작가가 좀 이거는 이 사찰의 어떤 백그라운드, 지난 히스토리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조사를 했구나,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럼 또 이왕 본 김에 우리가 법보사찰은 합천의 해인사인데, 그러면 불보사찰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을 모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을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진신사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진신사리가 어디에 있냐? 양산의 통도사에 있다는 사실이죠. 양산의 통도사에 여기 금강재단에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다? 부처님 상이 없어요. 동상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불상이 이 자리에는 없어요. 그 진신사를 모셨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멸보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서 많은 기도들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 불보사찰은 양산의 이 통도사가 차지하고 있고, 아까 부처님의 말씀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만대전경에 있는 합천의 해인사가 법보사찰이다. 그럼 순천의 송강사가 승보사찰이라고 돼 있는데, 순천에 있는 이 송강사가 왜 승보사찰이냐? 우리가 여기서 승은 아까 스님이라 그랬죠. 스님. 그래서 스님은 큰 스님이 가장 깨달음을 얻고 이런죠. 그래서 많이 언론에도 올라오고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큰 스님들은 어떤 종교를 초월해서 어떤 많은 그 존경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조선시대 초기까지, 그러니까 이 승보사찰의 가장 큰 특징은 큰 스님을 많이 배출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천의 송광사 그러하다.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까지 16명의 국사까지도 배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엄청난 거죠. 국사는 나라 일을 갖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마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국사를 논의하는 자리에 한 사람으로서 스님으로서 갔다는 건 그 불교에서 그때 당시에 그 불교 스님들 중에서 가장 높은 분, 큰 스님 이런 분이 가시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사가 16분이나 배출된 이 사찰이 순천의 송강사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삼보사찰은 불보사찰로서는 양산의 통도사, 법보사찰로서는 합천의 해인사, 승보사찰로서는 순천의 송강사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합천의 해인사는 그러한 삼보사찰 중에 하나이다라고 CNN에서 선정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볼 만한 이런 의미를 갖고 찾아간다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또 한 사찰을 또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합천의 해인사는 이렇게 가을에 참 이쁘고 아름답죠. 그 다음은 이렇게 또 한겨울에 가도 그 설경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사실 합천의 해인사는 언제든지 방문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고, 그 느낌이 서로 다르게 색다른 감동을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않나 싶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도 좋습니다만, 단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때문에 이 합천의 해인사에서 보게 되면 합천의 해인사가 어디 있습니다. 이 가야산에 있죠. 가야산. 이 가야산에 있습니다. 가야산에 합천의 해인사가 있는데 황매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합천군에 보게 되면은 여기 가야산이 있고 그 가야산에 합천의 해인사가 있고 황매산이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6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60km 떨어진 곳에,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 대략 1시간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근데 이 정도 떨어진 곳에 황매산이 있는데 왜 제가 갑자기 황매산 얘기를 하느냐. 이 황매산 때문에 합천의 해인사는 사계절 아무 때나 가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4월 말서부터 5월 한 중순 정도에 가시면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34번째 CNN에서 선정한 황매산 철쭉 축제가 있습니다. 그 더 컬러 오브 더 로얄티. 완전히 그냥 귀족 왕실의 색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는 이 황매산 철쭉 축제, 진분홍 색깔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기입니다. 요게 이 철쭉 축제가 언제 열리냐? 그러니까 언제 열리냐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순에 열립니다. 그때 틀리긴 하지만 4월 말에서 5월 초순에, 특히 이 진분홍 철쭉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기에 아침에 가서 일출을 본다라면 더더욱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아주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여러분들 눈앞에 쫙 펼쳐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 아니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수십만 평의 고원에 해발 1000m에 진분홍색으로 펼쳐진 이 풍경을 보실 수 있다라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 진분홍 향연을 꼭 즐기실 수 있고, 더군다나 아침 일찍 가서 하늘도 뻘겋고 땅도 산도 능선도 진분홍 색깔로 깔려 있다면 상상만 하셔도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가져다 주시기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충 보통 4월 25일, 5월 10일까지가 축제가 보통 기간이 열리는데 그때는 그 매년 그거 살짝 다르고 입장료 무료지만 유료 주차합니다. 근데 여기가 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 대부분이 800m, 9m, 1000m 사이는 그 목장들이 많아요. 목장들이. 근데 이 목장에 있는 그 동물들이, 가축들이 이 철쭉꽃은 안 먹습니다. 철쭉독은 건드리지 않아요. 이 철쭉꽃에 살짝 동물들이 싫어하는 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죽여버리는데 완전히 다 뜯어먹느냐고. 그러나 철쭉은 그러지 않겠죠. 아주 더 오히려 이 동물들에 의해서 잘 자랐겠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매산에 철쭉이 그렇게 군락지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이렇게 가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나중에 저게 되지만은 그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해드릴 수 있겠지만은 유료 주차인데 그 능선까지 도로가 나 있어요. 능선까지 도로가 나 있다면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관광을 그 풍경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힘들게 등산을 하지 않는 이런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축제 그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자가용들은 통제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때 당시 얘네들 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요. 자, 어찌됐건 간에 힘들게 등산하지 않고 보실 수 있다, 감상할 수 있다는 장면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황매산 철쭉 축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황매산의 은하수 여행. 자, 대한민국에서도 은하수를 볼 수 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물론 이 와중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못 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제가 이걸 해둔 거는 잘 모르시는 분, 여행을 많이 안 다니신 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잘 다니신 분들은 오히려 저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보지 않고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그거 혹시나 불쾌한 감정이나 이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도 은하수 여행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상상하셨습니까? 이렇게 은하수 여행을, 우리가 은하수를 볼 수 있는 별이 쏟아지는 밤을 느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것을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느낄 수 있다. 어디서? 합천의 황매산에서 우리는 그거를 느낄 수 있다라는,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합천의 황매산에서. 대신 이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첫째, 광해가 없어야 됩니다. 광해가 없다는 얘기는 뭐죠? 아주 최적의 조건이 광해가 있으면 제대로 못 봅니다. 광해가 없어야 돼. 광해가 없어야 된다는 주변에 빛이 없어야 된다. 마치 공해와 같이 주변에 빛이 없어야 된다. 즉 주변에 큰 도시가 없어야 돼요. 밤에 막 불빛이 펼쳐져 있는 네온사인이 잘 돼 있는 곳에 있게 되면 안 되겠죠. 낮에 우리 별을 못 보듯이, 즉 어두워져야 되겠죠. 그 산이, 그 지역이,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지역, 그래서 광해가 없는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맑은 날이어야 되죠. 안개 끼면 아무래도 안 보이겠죠. 그냥 맑은 날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습도가 없어야 되는 날이어야 된다. 이 습도가 없어야 되는 날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은하수 감상을 갖다가 아주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해야 되는 것이 최적의 조건을 갖춰서 가게 된다라면 아주 그래서 좋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보름달보다는 아무래도 금음달에 보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달빛도 광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달빛도 광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금음달이, 보름달이 아닌 금음달이 좋은 거. 아무래도 낮은 곳보다 높은 곳.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에 가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황매산까지 해발 1000m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차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서울 출발이다, 뭐 부산 출발이다 그러면은 새벽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가면은 딱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중요한 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북반구에 속해져 있습니다. 북반구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은하수의 중심이 될 땐 여름이 되면은 은하수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러면은 여름에는 아주 한밤중에 우린 은하수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봄에는, 자, 4월 5월이면 아무래도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그럼 새벽녘에 그걸 볼 수 있다. 그 우리의 위치가, 대한민국의 북반구 위치가, 은하수의 위치가 새벽에 그게 맞다. 봄에는. 그 다음에 가을에 될 경우는 이른 저녁이어야 된다. 그럼 여기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설명했듯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합천의 황매산의 철쭉축제 4월 말에서 5월 초 봄이니까 새벽녘에, 그러니까는 10시에서 2시가 아니라 거꾸로 한 2시경에 도착을 해서 한 4시경까지, 4, 5시까지 요거를 펼쳐주니까 그걸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저처럼 서울에 만약에 산다, 그러면 서울에서 거꾸로 1시경, 그러니까 10시경 출발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기 현지 도착을 1시나 2시에 해가지고 그때 또 보실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게 시간에 맞춰서 광해가 없고 맑은 날이고 습도가 없어야 되고 보름달 뜨지 않는 금음달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나중 이건 당연히 황매산은 높은 곳이니까 됐고, 내가 출발하는 시가 봄이라면 새벽에 여기서 10시 11시 출발하면 가장 적절하게 되겠죠. 물론 전날도 미리 도착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차로 정상 부근까지 이동이 가능한 곳, 그래서 힘들게 등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도시가 없어서 강해가 아주 저은 곳, 이런다라면 그 시기만 잘 맞춰서 간다라면 아주
뜻깊은 알찬 여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은하수 강저기를 하시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여기 플러스 진분홍 향연이 열리는 4월 말에서부터 5월 초순, 중순까지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그 보시다시피 그 주차장이 저기 길이 능선까지 거의 나 있다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여기에 진분홍 향연과 아름다운 별무리 은하수 그리고 산중 일출까지 맛보는 아주 그 뜻깊은 또 피로를 싹 잊어버리게 하는 감동,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다닐 수 있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